안녕하세요. 옥동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오늘 6-1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그 뒤에 통치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설치가 된 거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터지거나 뭔가 외적과 싸울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이 비변사가 만들어져가지고 회의를 그때그때 하던 기구였었는데, 외란과 호란 이렇게 큰 그 전쟁들이 있다 보니까 비변사가 막 생겨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계속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설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점점 계속 있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많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점차 강화됩니다. 양난 이후에 국방이나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어버려서 이 비변사의 기능 강화로 원래 이제 국가의 일을 했었던 의정부나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비변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왕권도 약화되었습니다. 자, 군사제도도 이때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군, 그러니까 왜군들이 막 조총이라던가 신식 무기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굉장히 밀리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조선은 200년 동안 이렇다 할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으로 5군형 체제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고요. 5가지 부대가. 그 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창설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양반을 비롯해가지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천인까지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반은 지배층이니까 슉슉 빠지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양인들도 돈이 많으면은 그런 돈 같은 거 주고 슉슉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소고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지는데요. 외란과 호란, 길고 큰 전쟁을 겪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죽었었고요. 거기다가 토지도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좀 세금 제도, 조세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개편한 게 바로 전세인데요. 밭전자의 세금세자, 그러니까 논에서 나는, 농사를 해서 나는 쌀을 납부하는 것을 전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은 영정법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1결당 쌀 4두를 납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전에는 이제 농사가 잘 될 때는 풍년이라고 하고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흉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세금을 다르게 걷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는, 양난 이후부터는 그냥 토지도 너무 황폐화됐고 사람들도 너무 없다 보니까 풍흉에 나눠서 이렇게 걷기가 너무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정법은 무조건 제일 흉년일 때 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고정해서 납부를 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1결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00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쌀 4두는 쌀을 걷는 이제 단위인데 1두가 18kg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 그 다음에 비총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런 거를 먼저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한 세금의 액수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 9년이 n분의 1을 해가지고 전세 총액을 할당해가지고 세금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뀌었던 세금 제도가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쌀을 세금으로 내는 거 말고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 같은 것도 세금으로 걷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귤이라던가 전복 같은 거, 아니면 울산의 배라던가 대구의 사과라던가 영덕의 대게라던가 이런 유명한 특산물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왕한테 서울에 갖다 바치던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박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 박납의 폐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농사를 짓는 일반 농부들이 그런 농사를 지어서 쌀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 말고도 특산물을 또 구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박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박납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이제 양반이나 상인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향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을 대신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대가로 그 백성들한테 곡물 가격보다 토산물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거두어서 이제 이익을 취하던 방식을 박납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익을 취하던 방식이 너무 심해지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박납의 폐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뀐 게 바로 대동법인데 내용 한번 볼까요? 집집마다 거두던 토산물, 그러니까 유명한 특산물 같은 거를 대신에, 그러니까 특산물을 직접 걷는 거 말고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쌀 1결당 12두 라던가 아니면은 배라고 해가지고 옷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돈을 대신 거뒀던 제도가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런 특산물 대신에 이런 쌀이나 배나 돈 같은 거를 거뒀기 때문에 그 받은 걸 가지고 상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상인한테 특산물을 사오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그 상인을 공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공인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대동법으로 거뒀던 쌀이나 배나 돈 같은 걸로 이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런 수공업 제품, 물건 같은 걸 사거나 그랬기 때문에 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수공업도 굉장히 생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뀌었던 제도가 균역법인데요. 원래 이제 군대 가는 게 16살부터 60세 사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모든 양인들, 그러니까 양반도 포함해서 중인, 그리고 상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그 옷감을 대신 이제 갖다 바치던 그런 제도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반이 지배층이랍시고 그런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뭐 군인의 수도 모자라고 옷감의 수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농민들, 일반 백성의 몫이 됐겠죠. 거기다가 여러 군영들, 그러니까 군대라던가 관청이 2중, 3중으로 이런 옷감 같은 걸 군대에 가진 대신에 이제 옷감을 거뒀던 걸 군포라고 하는데 그 군포를 그 일반 백성들 한테 한 사람한테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징수를 해가지고 농민의 부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농민이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줄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성인 남성 한 명,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들이 군포 1년에 2필을 내던 걸 50% 해가지고 한 필로 줄였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파격적인 거였냐면은 그 옷감의 폭이 한 32cm 정도 됐고요. 길이가 16m 정도나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 옷감 같은 것도 직접 짜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50%로 줄이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대신에 세금을 걷는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보완하려고 다른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1결당 쌀 2두를 추가로 걷는 거랑 그 다음에 소금세라던가 선박세 같은 거 이런 거를 추가로 걷어가지고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제도들 좀 이제 이해를 하고 잘 모르겠으면 꼼꼼하게 다시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정법이랑 대동법이랑 균역법 그거 말고 앞에는 비변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사랑합니다.